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주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것이다,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가 각 개인의 것이 아니면, 또는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헨리 조지의 저주. 지금 이제 제가 헨리 조지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죠. 미국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뉴욕 시장에 나왔다가 선거 4일 전에 이제 그 사망을 한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학자. 주류 정치학에서는 그다지 인정하지 않지만 이 헨리 조지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보와 빈곤, 지금 한국에서도 이 학회도 있을 정도로 이 헨리 조지는 명가암이 아주 분명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헨리 조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동산의 공개념, 토지의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헨리 조지 이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헨리 조지는 그 남북 전쟁 그 전후의 미국 사회에서 또 그리고 그 말하자면 이제 이 미국에서 USA가 확장되든, 영토가 확장되고 서부가 개척되든 그 무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고 토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헨리 조지를 우리가 이념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헨리 조지의 이 얘기는 좀 들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헨리 조지를 이렇게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헨리 조지를 뭐 번역뿐만 아니라 거의 뭐 예수님 다음으로 존중하는 것 같아요. 헨리 조지가 집값을 잡으러 온다? 뭐 헨리 조지 센터도 있고, 저는 헨리 조지 사상을 테마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성토모나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바로 이 헨리 조지 사상을 근간으로 아예 부동산 정책을 했던 사람이 경북대 이정우 교수고, 그리고 이 책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도 경북대 김윤상 교수가 번역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경북대나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 헨리 조지 사상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자유연구소라는 데도 있고, 토지자유연구소에 보면 뭐 이정우 교수, 김윤상 교수 쭉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정우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을 기획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강남 집값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장 직전에 강남 사람들이 또 부동산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지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은 이거를 실패라고 보지 않고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진보와 빈곤의 번역을 한 이 김윤상 교수가 그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 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헨리 조지의 생각을 지금 그대로 갖고 와서 현실에 딱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갑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더 세게 하는 순간, 말하자면 양도소득세도 더 높이고 보유세도 더 높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토지에 관련된 세금만 막 높인다.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헨리 조지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다. 그리고 동산이라도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마르크시스트와 달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자본주의답게 해보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혁명가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헨리 조지의 생각을 김윤상 교수처럼 정리를 해서 지금 현실에 적용을 하면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이건 절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시장에서 빼내겠다는 거죠. 시장 원리에서 아예 탈각을 시키겠다. 소거를 시키겠다. 토지나 부동산을 건축물 이런 것을 시장 원리에서 배척을 해서 따로 두겠다. 그러면 예수원이나 성토모나 특히 기독교 쪽에서 헨리 조지를 흡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토지나 부동산만 딱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구절이에요. 레위기 구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을 아주 앵무새처럼 말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등기를 해서 이거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게 되나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삶에 대한 부정이죠. 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성토모나 아니면은 그 예수원에서 주장하는 이 그 헨리 조지주의를 희년 함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조지에게 듣는다 이런 세미나도 기획돼 있네요. 지금 역시 그 모세, 스코틀랜드에 일어나라, 빈곤은 사회의 범죄, 도둑질 하지 말라, 토지를 국민에게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모임 입금이 저 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이것저것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토지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나 기독교 여러 가지 단체, 종교 단체에서 헨리 조지든 아니면 성경이든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현실에 파고들면서 그런 정책을 얘기해서 결국은 토지와 부동산을 하나님께로 기속시키고 천국에 올려드리나요?
저는 이건 너무 번박하고 거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 또는 당, 공산당이 전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식의 사유 또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쳐요. 아, 공산주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공유고 동산은 사유다라고 하면 공산주의가 아닌 게 됩니까? 이 헨리 조지 사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자본이나 근로에 대해서 긍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헨리 조지는 공산주의도 아니라는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가는 것, 저는 너무나 심각한 일종의 사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이 생각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니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부동산이 너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헨리 조지 시대는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약 150년 사이에 자본주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헨리 조지가 말했던 그 방식, 미국이 몰락할 것이라는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논의들은 다 틀린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은 상태, 뭔가 부정의라는 상태는 토지 지대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헤지 펀드라든지 거대한 자본 때문에 생기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헨리 조지 사상을 그대로 현실에 갖고 와서 부동산을 완전히 왜곡시키는데, 제가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고깃국에 입 한 먹여줄게. 그리고 모두 이런 제복을 입어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런 집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분 좋게 받아들이십니까? 한국은 1946년 강복 직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엄정하게 했을 때 거의 70%가 사회주의를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설문조사 하면 어쩌면 한 70% 정도가 사회주의 좋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고단한 삶을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정권에, 정부에, 지도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되겠는데, 그렇다면 헨리 조지가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 과연 타당한 말입니까? 우리는 진보하면서 상당히 빈곤을 해결해 왔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인 빈곤이 있다고 할 때,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또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절대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까지도 모두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만 복잡해져 있거든요. 저는 사실 북한을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 현실을 보는 것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했는데 왜 빈곤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통용이 될까요? 지금 우리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절대적 빈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빈곤감, 센티멘트, 감정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고급주택을 나란히 대충 섞어서 살게 하겠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지 않게 아주 혐오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대적 빈곤, 이런 빈곤감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고 그리고 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방치하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본인의 자세를 확인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까지 다 관리를 하려고 정책을 하면 정부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저는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거 아줌마 토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인의 감각에서 말하니 좀 귀를 기울여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신적인 자리인가?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나의 의식주를 다 관리해 주실 건가요? 제발 관리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에 살 것인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에 살 것인지 좀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가지고 독과점을 한다거나 또는 과도한 투기를 한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부는 그 정도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정부는 절대 빈곤의 문제와 과도한 투기의 문제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기획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해 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권이 기묘하게 아주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세가. 이 사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강화문, 저희 사무실인 이 강화문 일대에 전세가 몇 개나 나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아파트 전세가 한 2개쯤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헨리 조지라는 사상가에게 잘못 물이 든 많은 정책가들이 아닌 척하면서 현실에 그대로 이 정책을 갖고 와서 아주 기가 막힌 변종공산주의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토지를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께서 갖고 갈 수가 없죠. 어차피 다 하나님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거고 국가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것을 뺏어서 국가에 주는 것이죠. 국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 처분권이 강해진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75년 전에 딱 이런 일을 겪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토지는 모두 인민의 것이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하겠다. 얼마나 많은 땅 없는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로. 토지는 농민의 것. 지주들은 모두 죽어라.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2021년 됐어요. 북한에서 토지가 농민의 것입니까? 수령의 것이죠. 수령이 모든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의로운 일인가? 지금 한국에서 북한이 했던 이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말하는 것, 사실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은 개인에게 주겠다.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구공산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직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사유재산권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아무 아파트나 살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돈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죠. 이런 터무니없는 이상한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관리권과 결정권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산당 다 갖고 가네요. 그럼 권력 있는 자들이,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범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택했습니다. 저는 헨리 조지도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당시 미국 남북전쟁 직후에 그리고 서부 개척 이후 직후에 미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헨리 조지는 인류에게 의미 있는 상상력을 제공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그런 입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주 제도를 혁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주에게 땅을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분배하면서 본관적인 토지 소유 제도인 소작제를 우리가 혁파를 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소유권을 다 없앤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고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고 북한이 틀린 겁니다. 김일성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지금 김일성이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현재의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을 계속 갖고 가면 개인의 소유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동산 소유하는 것이 그게 왜 소유권입니까? 부동산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죠.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만 소유해라? 결국 동산도 내 것이 아닌 게 되겠죠. 결국은 헨리 조지 생각은 변종 공산주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는 그래도 정통 경제학에서 더 수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헨리 조지 얘기는 더 황당하기 때문에 근로세는 부정하고 법인세는 부정하고 자본에 대한 세는 부정하고 세는 모두 토지에 쓰만 그러면 국가가 돌아가겠습니까? 자본에 대한 또는 기업에 대한 이유는 법인세는 안 걷고 토지만 걷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헨리 조지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마지막 중농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농사 짓던 시대의 얘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와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나 아니면 법인이 벌어들이는 돈 이런 것이 아니면은 나라가 돌아갑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고 국가가 돌아가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미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지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이 성토모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경북대 이윤상 이정우 교수 팀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재미로 듣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듣게 되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절대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런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고향 같은 경우도 바닷가는 비싸고 산 쪽은 아주 쌉니다. 아예 땅이 거저 가져가라 라는 정도로 싼 그런 땅도 한국에도 있어요. 저기 여러분 한번 그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값이 없는 그런 토지도 있어요. 지금 너무나 잘못 왜곡돼서 현실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경북대 이윤상 이정우 교수팀이나 그 기독교 쪽에 들어와 있는 이 그 헨리 조지 사상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임대차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있어서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처럼 임대차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임대차 문제를 볼 때 그러면 그 임대인들은 아무런 그런 리스크를 안 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시간만 되면 쌀이 딱딱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임대가 안 될 때 그 리스크는 계속 임대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건물주는 망하는 걸 봤어요. 말하자면 임대인들도 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라는 것도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 자체의 어떤 그런 가치가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자신의 자산을 투여해서 어떤 이 결과가 나올 때 잘 될지 안 될지 리스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차에 대해서 이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것, 마치 지주와 소작인처럼 규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참여연대에서 내놓은 첫 번째 얘기만 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1시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서론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이념을 가지고 현실을 쉽게 재단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정의롭지 못한 문제,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투기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